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의 경우 플러스 0.1% 상승, S&P 500의 경우 플러스 1.42% 상승, 나스닥의 경우 3.6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10년물 채권금리 자체가 올라가면은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내려가면은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좀 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자체가 최근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애플의 경우 플러스 4.06%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81% 상승, 구글의 경우 1.64% 상승, 페이스북의 경우 플러스 4.08% 상승, 아마존의 경우 플러스 3.76% 상승, 테슬라의 경우 무려 19.6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엔비디아의 경우 플러스 8% 상승, 아바고의 경우 플러스 5.31% 상승, 퀄컴의 경우 플러스 4.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은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하락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JP모건의 경우 마이너스 0.71% 하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2.18%, 웰스파고 마이너스 1.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121선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121선을 내려온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작년 10월 말과 11월에도 이렇게 61선을 찍고 내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지금과 좀 유사한 상황인데요. 이때가 이제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백신을 내놓는다 이런 기사가 나옴으로써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에 몰린 돈이 다시 여행 관련주 그리고 항공 관련주로 돈이 몰리면서 기술주의 하락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도 지금과 유사하게 약 한 2주 정도 이렇게 큰 폭으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좀 두려움에 떨었었는데요. 이렇게 2주 동안 하락을 하고 다시 급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이 아마도 오늘 같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반등을 했지만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다시 내일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돈나무누님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테슬라의 비전과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비트코인도 앞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이번에 CNBC를 통해 1, 2주 안에 테슬라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또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테슬라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돈나무누님이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인데요. 테슬라의 경우 지금보다 빨리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가 미국의 자율주행 택시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점차 가격이 안정이 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포트폴리오 일부로 추천할 만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 자체가 꾸준히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이제는 금이 아닌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를 좀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ARK에서 매도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KNG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JD그룹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을 매수를 했는데요. 특히나 C그룹의 같은 경우 3월 8일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한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좀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쿠도 매수를 좀 했고요. 그리고 페이트와 빔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 스쿠터 업체죠. 니우도 매수를 했고요. 크레토스도 매수를 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페이팔, 바이두, 페이스북,
넷플릭스, TSM, 스퀘어, 텔레닥을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팔과 바이두 그리고 페이스북을 좀 많이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소량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텐센트, 쇼피파이, 진로, 실버게이트, CRSP 이런 기업들을 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핀터레스트, 인비테, 알리바바, 오픈도어, 스냅, 트윌로,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매도를 좀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좀 매도량이 좀 적은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도 좀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노디멘션도 소량으로 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워크호스, 팔란티어도 좀 이렇게 소량으로 좀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디움, 유니티, 버진 갤럭틱도 좀 매도를 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펠로톤도 좀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ARK에서 매도한 종목을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장을 바라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와치리스트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경우 무려 19.6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5일 연속 하락을 하고 오늘 급 반등을 했는데요. 이 상승이 내일도 이어질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오른 날은 그냥 바라만 보시고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좀 관심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테슬라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RSI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좀 상승을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QQQ의 경우 마이너스 11.83%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SQQQ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지 절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미국 우량주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QQQ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추세입니다. 이 타이밍에 잠시 드실 분은 재미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런 인버스 상품은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시고요. 오늘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관심 깊게 보신 것 같은데요. 항상 SQQQ는 우하향한다는 관점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TSMC의 경우 플러스 2.15%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수급 이슈와 나스닥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대 상승을 했고 주가 자체는 내려왔기 때문에 좀 관심 깊게 보시고요. 항상 우리는 이럴 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고 오늘은 2% 이상 올랐기 때문에 바라만 보시고 또 이렇게 오르면은 또 하락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에 좀 관심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핀의 경우 무려 16.6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1월 달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하락을 거치면서 60일선을 이렇게 찍고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16%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렇게 16%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선물이라고 보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코핀의 주가 흐름을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LABU 같은 경우는 플러스 14.5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LABU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주를 모아둔 ETF인데요. 이렇게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3배의 수익을 주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185불에 찍고 지금 121선 아래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70불을 찍고 다시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항상 이렇게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주식은 급하게 올라가고 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이런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도 관심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LABD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14.44%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LABU와 반대로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해 3배 하락하는 인버스 상품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바이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차트 자체는 항상 우하향하는 이런 추세고 이런 인버스 상품은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럴 때 잠시 먹고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FNGD도 오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46%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큰 폭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많으신 분들이 관심 깊게 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인버스 상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한 2, 3일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짜시고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결국에는 수익보다는 손실을 일으키는 상품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고려하셔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피어앤그리드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모처럼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50대로 올라온 것 같고요. 항상 이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모니터링을 하시고 40대까지 온다면 좀 관심 깊게 보시고요. 이 지수가 70 이상 간다면 좀 현금을 보유하는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